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환자분들로부터 음식이나 약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거 몸에 좋은 거냐? 이게 어디에 좋은 거냐? 이거 누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거냐 등이죠.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곧 음식이나 먹거리로 이어집니다. 실제 TV나 신문의 건강 정보들도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음식에 대한 관심이 과학으로 포장되어 더욱 강력한 속도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여러분에게 참외는 우리 몸에 참 좋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그런가 보다 라는 정도겠죠.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전달하면 어떨까요? 참외에는 식이섬유나 비타민, 엽산이 풍부해서 특히 임신부에게도 참 좋습니다. 100g당 엽산 함량이 132 마이크로그램으로 과일류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참외에 많은 엽산은 임신부와 태아의 신경계 손상을 예방하고 모체의 조혈작용까지 도와서 태아의 성장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훨씬 더 신뢰감이 가고 설득력이 있죠. 뭔가 과학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제가 한마디 더 거들어 볼까요? 엽산이 결핍되면 태아 신경관 손상이 되고 사산이나 조산 그리고 저체중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청이나 다운 증후군 등 선천성 기형아 출산도 모체의 엽산 부족에 의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외에 이런 엽산이 많다고 하니까 임신부들은 특히 많이 드셔야겠지요. 라고 말이죠. 어떠세요? 참외 많이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으세요? 특히 임신부는 약처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임신부한테도 저렇게 좋다는 과일인데 일반인들도 어떨까요?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가 방금 과학적으로 포장해서 드린 설명들은 사실은 매우 비과학적이며 논리 오류투성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혹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임신부가 몸에 좋다고 참외를 계속 과하게 먹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배탈이 나고 오히려 건강에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소민에겐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실까요? 우선 참외에 엽산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엽산이 부족해지면 임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태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아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엽산이 많은 참외를 자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마술사들이 눈속임을 하듯이 앞뒤 문장의 논리들을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이어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논리적 오류들이 숨어 있을까요? 자, 첫째, 참외에는 과연 엽산만 존재하느냐의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임신부들에게 엽산이 필요한 건 맞지만 참외에는 오직 엽산 성분만 있냐는 것이죠. 참외를 먹는다는 것은 엽산 외에 수많은 다른 성분들을 함께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다른 성분들이 과연 일반인들의 건강에 혹은 임신부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검토가 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또 다른 흥미로운 과학적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01년에 유럽의 한 연구소에서는 맥주에는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 참외에도 유독 많다는 바로 그 엽산입니다. 이런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맥주가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맥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혈중 엽산 농도가 높은 대신에 심장병 유발 요인인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맥주를 만드는 데 쓰이는 볼이나 호프 등의
엽산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게다가 심장병을 유발하는 혈중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농도를 낮춰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건 성분 분석과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밝혀진 분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엽산이 필요한 임신부들에게 매일같이 맥주를 한 잔씩 먹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신부들에게도 이렇게 좋고 엽산도 많이 들어있다는데 게다가 심장병 발병까지도 낮춰준다고 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반주로 맥주 마시는 걸 생활화하면 건강에 도움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 다시 참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외에 엽산이 들어있다. 혹은 무슨 약초에는 무슨 성분이 많아서 어디에 좋다더라. 이런 말들이 결국 대단히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이 됩니다. 물론 이런 단편적인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그 음식의 특정 성분만을 우리가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재료에는 무수히 많은 다른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맥주에도 엽산이 많고 심장병 예방 물질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엽산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임신부가 맥주를 계속 마시면 어떨까요? 오히려 기형아 출산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맥주에는 엽산과 심장병 예방 물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알코올 성분은 오히려 간과 심장을 망가뜨리고 기형아 출산 위험을 더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물질에 혹은 약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데 유독 한 가지 성분만을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몸에 좋다는 식으로 연결짓는 이른바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한 것이죠. 일종의 과학을 빙자한 마술적 눈속임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은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고 맙니다. 부분만 붙잡고 있느라 통합적인 사고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실제로 임산부나 아이들이 여름철에 참외 같은 찬과일들을 너무 많이 먹고 배탈이 나서 내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외는 특히 찬 성질이 매우 강해서 설사시키거나 구토제로 사용하는 한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속이 냉한 체질의 소음인들이 엽산이 많다고 많이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과일이죠. 엽산 보강은 될지언정 배탈 설사가 나는 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겁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찬 성질의 과일을 더 많이 챙겨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과일에 비타민이 많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린다. 그러니 감기에 걸리면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하지 않냐. 라고 답합니다. 언뜻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논리가 비약된 겁니다. 감기 걸리는 게 비타민 부족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감기 예방에 일정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미 감기 걸린 상황에서도 도움되는가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하는 거죠. 오히려 감기에 찬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감기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무슨 성분이 어쩌고 하면서 과학적인 것으로 포장은 되었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결론들이 많습니다. 엽산은 굳이 참외나 맥주가 아니라 다양한 채소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엽산이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부족해지지만 않은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흔히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이나 약초에 대한 효능 설명 방식도 이 같은 논리적 오류를 통해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는 정보의 생산자 측과 소비자 측 모두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정보 생산자는 이런 이야기거리들을 만들므로써 이익이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거의 매년 와인이나 맥주에 심장병을 예방하고 심지어 암까지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의학 논문들이 계속 발표됩니다. 이 논문만 보면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마치 매일같이 와인이나 맥주를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의 대부분 와인이나 맥주 제조사들의 연구 지원을 받는 연구진들이 만들어내는 논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또 100번 양보해서 심장병은 적게 나타났지만 다른 질병들이 더 늘어났는지는 전혀 검증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죠. 홈쇼핑 약장수들이나 TV에서 일부 쇼닥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과학이나 의학 쪽은 비전문가인 언론인들의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관점은 논리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도 무언가 정보가 될 만한 컨텐츠가 늘 부족하다 보니 이런 걸 더 선호하게 되죠. 뭔가 대단한 정보라도 전달하는 것처럼 착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의료인들 역시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보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장밋빛 환상을 붙들므로써 심리적 게으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하려면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줄이고 패스트푸드가 아닌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긴 귀찮죠. 결국 이런 노력들은 귀찮고 뭔가 특출난 음식 하나를 집중적으로 먹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말을 생각 없이 그냥 믿어버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죠. 과학이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해서 끝없이 생각하고 의심하며 타당한 결론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노동과 고통이 뒤따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의 수고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때론 무언가를 종교처럼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과학이 종교도 아닌데 말이죠. 과학적인 것처럼 살짝 포장만 해버리면 그냥 믿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과학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과학적인, 비과학적인 태도인 거죠. 한약이냐 양약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추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비록 한약을 쓰더라도 이건 과학인 겁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도 없이 논리도 없이 덮어놓고 성분이나 호르몬 타령만 하고 있다면 이는 비합리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이비 과학이라 불러야 되겠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음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차라리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참외뿐만 아니라 수박, 토마토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굳이 무슨 성분이 많다는 음식을 찾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골라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과학이 점점 신흥 종교가 되고 있지만 이 또한 과연 합리적인지 이성적인 토대에서 매번 새롭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르기였습니다.